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밤새 다들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근데 그래도 그냥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서서히 흘러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긴 한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쭉 제 개인적인 관점을,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경제적인 거랑 같이 믹스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알트코인에 관한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관해서 사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도 거기에 좌지우지될 확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특정 알트코인 몇 개 빼고는 사실은 그렇게 좌지우지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제 영상에서는 사실 전 그래요.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제가 어떤 분석에 들어갈 때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경제가, 전세계 경제라는 게 피아트머니가 됐든 우리가 쓰는 원화가 됐든 뭐 중국 사람의 뭐 위엔화가 됐든 엔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그런 것들이 점점 값어치가 하락한다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저는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암호화폐를 분석할 때는 좀 긍정 희망의 로를 상당히 많이 붙여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시장을 여태까지 바라봐 왔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제가 보는 관점을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 네모칸 보이시죠?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살짝 하향 구간을 벗어나서 살짝 반등 장세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툭 까놓고 장담은 못해. 근데 저는 어느 시점까지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근데 그 탑에서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들 하고 계시고, 지금 보시면은 암호화폐 시총 차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이 끝에까지 만약에 머무르려면 15일이나 16일까지가 원래는 수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수렴을 마치고 저는 급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열어두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저께 이제 이런 장세가 나왔죠. 삼각 수렴 패턴에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 친구들이 계속 시총을 놀고 있어. 이렇단 얘기는 사실 여기서 세력들이 패닉을 여기서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살짝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안정권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안정권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빨간색 박스. 여기서도 지금 외줄 타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아마 대부분의 보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8,800불을 찍거나 8,200불을 찍고 그 다음에 7,400불까지 다시 한번 조정 갈 거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열에 8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말고 외국 애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밥 먹고 산 사람들이고, 저도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보는데, 누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솔직히 저는 홀딩하는 관점을 요 근래에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7,400불이 실제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왜 요즘에 홀딩하자 이런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개인들은 계속 들러붙어가지고 24시간 이걸 어떻게 계속 보고, 누가 관찰을 하고 누가 이거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거에 맞춰서 내가 안다고 해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큰 돈 움직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 내가 뭐 5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들어갈 때도 쉽고 빠져나올 때도 쉬워. 근데 펀드 규모가 좀 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팔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차트가 망가지니까 오히려 잘못 팔면 자기 자산이 엄청나게 까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건데,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사토시가로 너무 많이 까져 있어. 지금 올랐다 해도 지금 라이트코인, 특히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라이트코인 같은 거 빼고 나머지들은 사토시가로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보면 XRP 같은 경우도 4,988사토시야. 거의 바닥이에요. 4,700 어디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완전 개 작살나는 거예요, 진짜. 이 판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슬슬슬슬 여태까지 슬금슬금 올려놓은 거를 다 의미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 다 떠나. 그러면 세력들이 걔네들도 지금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1년 반 동안 자기네들이 저점에서 매집한 게 있는데 10% 20% 개미들 돈, 푼돈, 코 묻은 돈 뺏어먹자고 이 판을 여태까지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개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순진하게 차트적 관점으로 보면 폭락하는 게 맞는 거야. 그거는 그런 사람들의 분석이고, 저는 이거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저는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도 그래.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비트코인도 사실 지금 한쪽은 리스크, 한쪽은 리워드, 베네핏이 있을 수 있는 방향, 리스크가 있는 방향에서 균형을 못 잡고 지금 계속해서 살얼음판이야. 이게 아마 여러분들 심정일 수도 있어. 저의 심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세력들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로 확실한 건 없어요. 특히나 암호화폐 장세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지금 이제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근데 1년 반을, 특히나 작년 초를 이제 거친 사람들은 이걸 알아. 왜? 그때는 그랬거든. 하루에 20% 막 30% 폭락한 적도 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본인들이 목표를 딱 정해놓은 데서 그 목표가 이하는 절대로 안 판다고요. 왜? 여태까지 되게 단련이 됐거든, 멘탈이.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내가 이 리스크의 줄을 타고 이거를 못 견디실 분들은 그냥 이 줄을 끊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적금을 부시라는 거죠. 차라리. 뭐하러 이 외줄타기래요. 괜히 고생하고. SBI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0.2% 인상해준다. 연 최고 3.0% 금리를 제공해준다. 자, 1,000만원 넣으면 30만원이나 줘. 엄청난 금액이죠. 땅을 파면 30만원이 나오나요? 이 정도면은 많이 국민은행보다 더 주는 거예요. 자, 1억 넣으면은 300만원 준다. 차라리 이거를 추천드리고, 자, 일단은 제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영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4년도 6월 달부터 영국 경제가 꺼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꺼지기 시작을 해.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G7 국가 중에 영국이 최하위예요. 그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은데, 영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인가요? 아니면 무슨 국가인가요? 원래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인 국가였어. 근데 그게 분산되기 시작을 해요. 그 영국의 핵심적인 금융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기 시작해. 거기에 포함된 한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홍콩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되게 들어가는 게 싱가포르이 거기 들어가요. 자,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위주죠. 유럽권에 넘어간 거는 룩셈부르크로 많은 금융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또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미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야. 자, 그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용물이 없어.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브렉시트가 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알고 보면은. 알짜배기들은 다 떠났어. 그 나라를.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를 보시면 2016년 3월 달부터 53.8에서 12월에 최고점 56.1을 찍고, 그 다음에 2019년 3월까지 48.9까지 떨어져요. 경기가 그만큼 상당히 안 좋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뭐 영국 하면 뭐 버버리다 뭐 이러면서 명품 뭐 거기 쇼핑하러 가고, 비도 되게 자주 오고, 구름도 자주 끼는 나라인데, 어쨌건 거기 가가지고 인종차별 당하면서도 그 나라를 추앙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동양인들은,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외국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서구 문명은 무조건 월등해. 그들은 우리의 지배자야.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어. 이게 되게 월등하게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일본 애들도 알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개무시하거든. 근데 그걸 몰라. 티 안 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요한 거지 왜 자꾸 막 그러나는 거죠. 그 전 세계 어떤 그 부의 트렌드나 그런 거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유로 대 파운드화가 2021년까지 보시면 마이너스 12%나 까질 거다. 통화 가치가 이렇게 까질 거다. 이것만 그냥 누가 차트를 그려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근데 이거는 유로 대 파운드야. 근데 유로까지 만약에 브렉시트가 발생해서 유로 해체에 유로화까지 만약에 이 값어치가, 파운드와 값어치가 만약에 까지면
얼마나 더 진짜 실질 가치는 얼마나 더 많이 까질까요? 예, 파운드화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거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브렉시트가 협상에 돌입했어요. 예, 지금도 계속 협상 중이야. 근데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어. 10월 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번 연도 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거라는 거.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죠. 파운드화에 관한 거. 그러면 유로화에 관한 거.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달러에 대한 금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당장 18일, 19일 날에는 금리 인하한다는 발표를 연준에서 아마 안 할 확률이 100%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올 하반기 가서 9월달이든 12월달이든 그때는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를 발표함과 동시에 달러의 값어치는 인덱스 지수는 더 많이 가파르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통화들, 파운드가 됐든 유로가 됐든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누군가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유럽 보시면 유럽의 인구들이 지금 보면 평균적인 나이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이 점점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실은 고령화 추세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현재 추세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젊은 사람들이 인구 분포도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요? 현재로서는 1위가 사실은, 그리고 사실 두 번째는 중국이란 나라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제가 GDP, GNP 면에서 2030년 되면은 1위를 할 거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예. 유럽에서도 많은 거대한 자금들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령화 추세, 경제 성장률의 축소, 하락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흥국도로 그게 몰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중국으로 가든 인디아로 가든 아니면 인도네시아로 가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거기에 따라서 이 차트를 보셔야 돼요. 제가 10월달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10월달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전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 자, 비트코인 예상 차트 연말까지, 올해 2019년 연말까지 28,000달러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 차트를 올렸어요. 희망의 회로를 돌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네, 분명한 거는 희망 회로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진짜 실제로 경제에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라든가 뭐 파운드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달러라든가 그런 것들에 진짜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는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 게 금, 은이었어요. 근데 금은은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다시피 계속 가격대를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계속 잡아놨어. 그러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으로 그들이 사람들, 대중들을 그쪽으로 양몰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이 여기야. 사이드웨이 횡보. 크나큰 어떤 상승세는 없어. 근데 제가 왜 지금 언저리에서 2달 정도를 말씀드렸냐면, 아까 제가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거 사토시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크게 오른 것도 없어. 그리고 되게 취약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서 비트코인이 진짜 확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5,000불 때, 6,000불 때까지. 그러면 사토시가가 차트가 완전 진짜 깨져버려요.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2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일정 수준까지는 알트코인을 분명히 올려준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 이번 연도 연말까지. 물론 갑자기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가다서다 하는데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경제적인 거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를 잘 믹스해가지고 경제 뉴스랑 도출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희망적인 관점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관한 확신하고 예측이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비트코인이 막 오르다가 단 1%, 2%, 5%, 10% 까지면 누군가를 블레임해, 누군가를 떠올려. 그 사람이 영상에서 뭐라고 떠들었으니까 샀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랑 무슨 투자 계약 맺으셨나요? 저랑 계약서 쓰고 수익금에 얼마 줄게, 그런 거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꼭 돈 벌면 지 호주머니에 잔뜩 쑤셔놓고 고맙단 말 댓글 남기는 사람은 진짜 저는 그 사람의 인품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도 찰리 브라운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돈 조금 벌었어요. 그래도 회식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마디 하나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중에 있다는 거죠. 조금 까지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내일 당장 가서 그냥 정기 적금 그냥 털어. SBI 저축은행 가서 차라리 저금을 해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왜 리스크를 안고 왜 밤잠 못 자면서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한 편씩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